여러분 혹시 결말을 다 아는데도 그래서 더 마음 아픈데도 자꾸만 보고 싶어지는 그런 이야기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의 이야기가 어떻게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극장가를 뒤흔든 천만 영화가 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1000만. 이게 바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기록한 관객 수입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죠. 한국 영화가 어렵다 하던 시기에 거의 2년 만에 터진 1000만 영화라니. 이건 뭐 그냥 성공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역전극의 시작이었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이 1000만 관객을 울고 웃긴 영화가 실은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이렇게 읊조렸던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슬피고 비극적인 소년왕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역설이죠? 아니, 어떻게 모두가 결말을 아는 이 비극이 이런 흥행신화를 쓸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딱 5가지로 나눠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역전극을 썼는지, 실제 역사의 무대는 어땠는지, 왕은 어떻게 다시 태어났고 또 어떻게 우리를 웃기고 울렸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현실을 어떻게 바꿨는지까지. 자, 하나씩 따라와 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역전극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이 영화 개봉 전에는 다들 좀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냐하면 코미디 영화를 주로 만드셨던 장항준 감독님의 첫 사극이었거든요. 게다가 그 전 작품들 성적이 솔직히 좀 아쉬웠단 말이죠. 근데 이걸 완벽하게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영화 한 편이 잘 됐다 이 수준이 아니었어요. 2024년부터 극장가가 정말 꽁꽁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2년 만에 나온 대기록이라니. 이건 뭐 한국 영화계 전체 아직 우리 괜찮아 하고 외치는 것 같은 그런 희망의 신호탄 같은 거였죠. 도대체 이 영화의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비밀을 풀려면요, 우리는 실제 역사 속으로 바로 그 무대였던 영월이라는 곳으로 가봐야 합니다. 왕이 버려진 땅이자 또한 평빈의 진심이 피어난 곳이죠. 영월은 그냥 지도에 있는 지명 그 이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한 어린 왕이 세상의 끝으로 내몰려서 생을 마감한 곳. 그런 비극적인 땅인데 동시에 이름 없는 한 사람의 목숨을 건 의리가 별처럼 빛났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영화는 바로 이 땅이 가진 슬픔과 희망, 이 양면성을 이야기의 심장으로 삼은 거죠. 단종의 삶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1441년에 그 위대한 세종대왕의 손자로 태어나서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 12살에 왕이 됐어요. 근데 겨우 3년 만에 숙부한테 왕위를 뺏기고 결국 17, 정말 꽃다운 나이에 영월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짧고도 비극적인 삶의 무게가 바로 우리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영화가 정말 대단한 게 바로 이 영월이라는 공간을 생생하게 되살려냈다는 거예요. 삼면이 강으로 막힌 성 같은 유배지, 청룡포, 그리고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장릉까지. 특히 이 영화는 역사책 한 구석에 있던 인물 엄흥도를 조명합니다. 자기 집안이 멸문주화를 당할 걸 알면서도 왕의 시신을 거둔 사람이죠. 이 영화는 궁궐의 정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 잊혀진 땅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의 모든 걸 겁니다. 자, 그럼 이 관계의 중심에 있는 왕, 단종은 어땠을까요? 영화는 우리가 알던 그저 슬프고 무력한 소년 왕을 완전히 새롭게 그려냅니다. 어떻게냐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단종은 어때요? 그냥 어른들 싸움에 희생된, 힘없고 가여운 소년왕. 이게 다잖아요. 근데 영화는 이걸 정면으로 뒤집어요. 운명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맞서고 자기 사람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강인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캐스팅도 일부러 막 소리 지르고 분노하는 연기가 아니라 조용한 눈빛으로 내면의 단단함을 보여줄 수 있는 배우를 선택한 거고요.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죠.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직접 활을 들고 나서는 장면, 그 위험, 그리고 마지막에 마을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그 결단력. 바로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 폐위된 왕과 시골 촌장 엄흥도의 관계가 그냥 왕과 신하가 아니라 뭐랄까 거의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끈끈한 관계로 발전하는 거죠. 이 지점이 관객들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겁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왕이 멋있어도
이야기가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솔직히 계속 우울하게만 하면 보기 힘들죠. 영화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여기서 또 한 번의 기가 막힌 역전이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믿어지세요? 영화의 95%가 코미디랑 일상 이야기예요. 비극은 딱 5%. 영화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상의 인물, 촌장 어뭉도란 그 마을 사람들이 막 엉뚱한 짓 하면서 마을 경제 살리겠다고 고군분투하는 걸 보여줘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냥 막 웃는 거죠. 아유, 저 사람들 진짜 하면서 정이 팍팍 드는 거예요. 바로 이게 감독의 노림수였던 거예요. 1단계, 코미디로 우리를 무장해제 시킨다. 2단계, 그 과정에서 캐릭터들한테 푹 빠지게 만든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딱 한 방, 압축된 비극으로 그 모든 감정을 터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남의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정들었던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되니까 그 슬픔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영리한 방식이죠. 자, 근데 이 영화의 진짜 대단한 점은 스크린 밖으로 걸어 나왔다는 겁니다. 현실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말도 안 되죠. 영화 개봉하고 나서 영화를 찾는 관광객이 무려 15배가 늘었대요. 이게 그냥 거기 경치 좋다더라 이게 아니에요. 방문한 사람들 말이 영화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억울하게 죽은 어린 왕의 넋이라도 위로해주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역사 속으로 이끈 거죠. 그리고 영화는 가장 마지막에 가서야 제목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왕과 사는 남자. 이게 누구겠어요? 바로 어몽도죠. 왜냐면 실제 역사에서도 어몽도의 묘가 단종의 묘 근처 바로 그 영월에 있거든요. 죽음도 이 둘을 갈라놓지 못한 거예요. 영원히 자신의 왕과 함께 살게 된 남자. 정말 제목까지 완벽한 마무리죠.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과연 이야기가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역사적 사실 자체를 바꿀 순 없겠죠. 하지만 이 영화는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잊혀진 역사를 다시 우리 곁으로 불러올 수 있다는 걸요. 박제된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기억으로 만드는 힘. 그게 바로 이야기의 진짜 힘이 아닐까요?